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2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일단 있었던 뭐 경제 지표라든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 컨센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연준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쪽 관련한 물가 관련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지금 충족돼서 오버돼 있는 상태. 그러나 고용 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모든 주에서 9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보너스가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 나가야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다만 이런 지표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7월까지의 지표들과 오늘 발표가 됐던 실업수당 관련한 이 지표들은 모두 테이퍼링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압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소비심리 지수, 그러니까 8월 지표들, 그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있었던 뉴욕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은의 이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월 지표들이 지금 쇼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7월 지표까지는 테이퍼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8월 지표가 현재 선행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부 지표들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둔화 우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7월 지표로 보면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지표, 8월 지표로 보면 경기 둔화 지표, 이게 지금 상존해 있는, 이 얘기는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뚜렷한 방향성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더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었죠. 백신이 3개월 후에는 예방력 이 기능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다. 한 78%까지 지금 떨어진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갈 확률은 확실히 줄어든다. 따라서 백신은 접종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백신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컨택트 중심의 뭐 호텔 레저 이쪽 섹터들 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도요다라든지 폭스바겐, 포드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이 부분 언급들이 나오면서 관련 섹터들 역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확진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테이퍼링 FOMC 의사로 공개 이후에 테이퍼링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투심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 1월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금년 1월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1월, 5월, 7월 그리고 지금 이번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딱 하루 반영을 하고 지금 오늘 어쨌든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이 테이퍼링의 영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하루 딱 반영된 게 피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이후에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다음 주 잭슨 홀의 눈치를 좀 보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방향성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최근에 어제 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그제 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충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기존의 테이퍼링은 내년 1월
아니면 1분기 정도였는데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금년 11월, 12월도 가능하겠네? 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거 외에는 지금 파월 의장이 그동안 얘기를 했었던 시장과의 꾸준한 소통,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별로 좋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아마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그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 테이퍼링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 것 같으면은 계획이 빨리 나와주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더 좋기는 한데 9월 FOMC에서는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8월 지표가 원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이제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9월 3일 날 나오게 될. 한데 얘네들 봤었을 때 만약에 조금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또 딜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좀 답답한 흐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의 장세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 FOMC에서 오늘 이번 잭슨홀에서 따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9월 FOMC에서 일단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일단은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양봉 딱 만들면서 정말 괜찮은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지금 열려 있기는 14,2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이렇게 60일선에서 몸통을 딱 가진 이 양봉을 하나 만들어줬다라는 건 이후에 잭슨홀의 눈치를 볼 때까지, 다음 주에 볼 때까지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요 구간 안에서 놀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따라서 아마 내일 미국 시장은 최하 여기서 놀거나 아니면 요 자리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요 전후 부근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미국 시장은 제법 좀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년 들어와서 내내 테이퍼링의 어떤 영향 하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반도체 이슈로 급락,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또 나오면서, 조기 테이퍼링이죠,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락, 상당히 좋지 않은, 1년 중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좋지 않은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뭐 지금 여기서부터 놓고 따져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과도한 상황이죠. 과도한 상황이고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맞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무방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밑에서 약하게 출발을 해서 몸통을,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처럼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작을 갭 상승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도지보다도 양봉, 몸통 만든 양봉이 필요한 날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해서 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올려주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게, 요게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코스닥이 더 심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아직 바닥 확인 안 됐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자리까지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금리 인상도 아닌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측면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일단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오늘 이제 주봉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오늘 양봉으로는 돌려주고 마감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래야 다음 주, 오늘 아마 이 장전에 보니까 이
신용 반대 매매도 제법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아마 어제 요 구간에서 지금 나온 신용 반대 매매 제법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법 많이 나왔을 거고, 어제 이거 영향 화요일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더 나왔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오늘 양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일단은 바닥 다지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잭슨홀 이후에 방향성 설정하겠지만 위쪽으로 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갭으로 띄우고 시작한 부분이 좀 많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부담스럽기는 하고, 지금 또 다시 또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그나마 선물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중국 시장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또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원체 많았습니다. 역대 최저치 부근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역대 최저치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 5조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여력이. 거의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지금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아직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거고요. 오늘 일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밀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반등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오늘 이 갭 상승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럽고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반등이 얼만큼 나오느냐, 양봉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이게 좀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CCTV 관련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일부 종목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못 나오잖아요. 일부 조금씩 섹터가 움직이는데 한두 종목만 움직이는 이런 상황, 지금 이 수급 쏠림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오늘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투심이 많이 약화돼 있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LG화학, 두산중공업, 카카오뱅크,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정도가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 매도 어제 하루 쉬었더니 오늘 다시 나오는데 매도량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네이처셀, LX세미콘, 에코프로, 아프리카TV, 코세스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HLB, 현대바이오, 천보, 펄어비스, SM, KMW, YG엔터, 이오테크닉스, LNF 이런 종목들 조금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요거 오늘 얼마나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 그쪽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HLB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자리까지는 열려 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사이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좀 해주는 게 더 좋다. 여기서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매물을 최대한 좀 받아내주는 게 좋다. 현재까지는 그 흐름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짝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고요. 아침에 들어왔던 요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계속해서 여기서 나쁘지 않았던 지금 요런 구간에서 제가 한 몇 번 정도는 오늘 밑에서 놀았고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수급상으로 놓고 봐서는 세이브를 시켜놓은 상황들이었다라는 얘기를 몇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몇 차례 정도.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반영이 되는, 차트상으로 보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요 자리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해주고요. 어차피 요 자리 지금 한 번에 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물론 아직까지 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한 번에 넘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요 자리 역시 한 번에 돌파는 쉽지 않은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요 자리 부근에, 요 자리 사실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상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놀아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요 자리는 일단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요 자리는 돌파가 된 상황인데 요거 조금 많이 높여서 요 자리 근처에다가도
근처에 달아가도 발음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요 정도라도 일단 맞춰놓고 마감을 할 수 있으면 다음 주 요 자리 지지라인 밟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일단 그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조금 더 드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지금 조금 반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뭐 코스닥은 또 다시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만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날이고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날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 자리는 일단 최소한 지켜주면서 오늘 양봉 마감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지금 이 상황 뭐 이대로 끝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봉은요. 주봉은 상관은 없고 조금 더 높아지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월봉상으로도 일단 20월선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라도 마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 넘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넘으면 다음 달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만 지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지난달에 이 윗꼬리를 이번 달에 거의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잡아냈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거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거 보통 2달에 걸쳐서 나와야 될 양을 한 달 만에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반등을 좀 만들어낼 것이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